안녕하세요. 평가장입니다. 제가 평가 마스터기 종합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계약 및 체결 또 통보 그와 관련된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어르신들과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또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보완해야 될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는지를 오늘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20강 계약 체결 및 통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매뉴얼 기본 지식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수는 3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평가 방법은 이제 서류 확인이 주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뒤에 이제 전산 항목도 있지만은 이제 서류 항목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서류라고 한다면 우리 표준약관, 우리 어르신과 계약하는 게 이제 표준약관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표준약관을 작성을 하고 이 작성을 할 때 이제 개인별 장기형 계획서라는 게 우리가 다 아시죠? 예전에 이제 표장기라고 해가지고 표준장기형 계획서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반영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약관을 본다기보다는 그 개장기, 그러니까 개인별 장기형 계획서를 반영했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세한 거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난이도는 저는 이제 극상 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표준약관 변경동의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 있고, 연말에 수가가 바뀌면 우리가 수가 변경 동의서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좀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매월 전산에 통보 기한이 있습니다. 그 통보 기한을 준수했냐 이 부분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한 이 계약 체결 통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감점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감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이제 평가 기준 1번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기간은 2021년 우리 홀수 기간들이라고 한다면 짝수는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평가가 시작되는 그 해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는 날까지가 집회 적용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평가 기준을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 1번은 뭐냐면 이제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별 장기형 계획서를 반영했냐 이겁니다. 우리 개인별 장기형 계획서 또는 표준 장기형 계획서를 보시면 맨 아래에 이 어르신은 방문 요양 주 5회 120분을 제공해야 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모르시겠으면 아무 어르신이나 우리 개인별 장기형 계획서 열어보시고 맨 아래에 보시면은 숫자가 되어 있고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 방문 요양 또는 주간 보호 방문 목요 주 몇 회 몇 분, 그리고 그 옆에 금액이 써 있으세요. 그 내용과 우리가 실제 계약을 하는 표준약관에 그 내용의 서비스 시간과 횟수가 동일하냐 다르냐 이게 중요하다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약서를 쓸 때 이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에 있는 주간 횟수와 시간이 동일하다면 그냥 계약서만 있으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에 주 5회 120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주 5회 120분과 다르다면, 그러니까 많이 서비스를 하든 실질적으로 적게 서비스를 하든 다르다면 그거의 다른 사유를 우리가 기록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예를 든다면 죄송합니다. 자,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표준약관 변경 동의서, 이건 기관마다 또 용어가 다르세요. 일단 내용을 보세요. 변경 전과 변경 후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 전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개인별 장기형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 봐주시면 되는 거고, 변경 후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계약서 표준약관 작성하면 보통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간, 분, 주 몇 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체크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체크하는 그 시간 내역이 틀리다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서비스, 이런 서식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작성법은 제가 응용편에 올려놨고요. 오늘은 이제 마스터하기입니다. 어떤 기본, 그 다음에 응용, 실전,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고요.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내가 작성해야 됐네 라고 하시면 응용편에 가셔가지고 작성법을 또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평가 기준 1번에서. 근데 만약에 연말에 우리가 또 수가가 바뀌잖아요. 연말에 수가가 바뀌면 원래는 표준약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급여 제공 계약 수가 변경 동의서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연말 되면 우리가 수가가 바뀌죠. 수가가 바뀌면 수가 바뀌는 거에 대한 동의서 또는 확인서, 변경 계약서, 용어는 다 다양합니다. 그 용어는 기간에 맞게끔 쓰시면 되되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 봐주시면 되세요.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동의서를 연말에 받으셔야 돼요. 응용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작성을 하실 때 작성 날짜가 동일 날짜로 전수급자를 하시면 안 돼요. 동의 날짜예요. 우리가 보호자나 수급자를 만나서 동의한 동의 날짜인데 기간에 가보면 응용편에서 말씀드렸었죠. 뭐 12월 31일로 다 돼 있다든가 1월 1일로 다 돼 있다든가 평가관 얘기를 하겠죠. 1월 1일에 전수급자를 다 만났냐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이 날짜를 통상 제가 변경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평가 기준 1번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개인별 장기용 계약서에 있는 주간 횟수와 죄송합니다. 횟수와 시간이 다르다면 또는 연말에 수가가 바뀐다면 저런 내용의 서식이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 이걸로 봐주시면 되세요. 자, 평가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급여 계약을 우리가 이제 매월 계약별 총부서에 전산을 확인을 합니다. 평가관들이 전월 말일까지 등록된 기간 안에 전산 등록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게 잘 지연 없이 입력을 하셨어야 돼요. 통보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 시작 처음에 이 항목은 대부분 많이 감점들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지연 통보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평가관들이 전산으로 확인하고 나오기 때문에 감점이 불가피하게 이뤄진다. 그래서 뭐 기관 포탈에 들어서 급여 계약, 안내문 조회가 안내문 종류에서 지연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평가관들이 보고 나온다고 보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평가를 내가 잘 받겠다고 하면 평상시에 항상 지연 없이 전월 통보 날짜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 외에는 지금이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하시면 되고 평가관들도 이거는 서류로 오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확인한다고 하시면 되세요. 자, 지금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20강 계약 책임 및 통보 평가 기준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 꿀팁을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가 계약서를 어르신들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어르신한테나 또는 보호자한테 받은 개인별 장경익서를 보고 횟수와 시간이 동일한 서비스를 우리가 실제 제공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시면 되세요. 동일하다면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가 다를 경우에는 표준 약관 변경 동의서 용어는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서식 형태를 꼭 계약서마다 받아야 됩니다. 뭐 중간에 변경되는 거를 지금 이걸 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중간에 변경된 거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평가에서는 우리가 23번에 있는 급여행 적절성에 급여 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으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그 사유에 맞춰서 계획을 실천한 적이 있느냐 이거에 들어간다고 하시면 되세요. 이 평가 항목 20번은 말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만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가 다르다면 변경 확인서, 변경 동의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리고 연말에 꼭 수가 변경 동의서를 우리가 연말에는 항상 수가가 바뀌잖아요. 방문그룹이 됐든 주간보고 됐든 안 바뀌는 노인장기용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가가 바뀔 때 수가 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가장 어려운 전월 전산 통보 잘하자 이거는 평상시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오늘도 계약 체결 및 통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은 점수 비중도 높지만 우리가 좀 감점을 생각해야 되는 항목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지연 통보 없이만 잘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평가 준비를 하시면서 뭐 제가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화면에 보이시는 바이블도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지만 평가에 관계돼서 질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 네이버에 평가과정 검색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